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그 공약 달성에는 일단 실패한 모습입니다. 상원에서 번번이 이제 표결이 부결됨에 따라서 일단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처리는 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뭐 오늘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에서도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상원에서 이제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국민들이 원하는 게 진짜로 뭔지 알아보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상당히 구겨진 모습인데요. 이 원래 그 공약 지난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 대선 기간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케어 폐지였습니다만은 뭐그 외에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뭐 이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불법 이민자 단속 또 가장 유권자들의 관심을 실제로 많이 받았던 것은 세제 개혁안입니다. 세제 개혁안은 지금까지 뭐 오바마 케어 이 문제에 상당히 묻혀가지고 이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못지않게 그 여야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노출될 안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바마 케어도 실패했는데 과연 그럼 세제 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지금 상당한 그 세제 개혁을 놓고 상당한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뭐 세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 공통적으로 보자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게 뭐 소득의 재분배라는 어떤 세금 정책의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정부의 국가는 비지 않아야 되니까 세금을 최대한 또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 생각하면 국민들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그러면 사실 정치적으로 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는 그만큼 치명타가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 그러면 표를 안 찍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걷겠다는 것보다는 세금을 이제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 표를 얻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근데 근데 공약만 내세우고 또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선거에서 또 그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게 좋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면 간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을 막상 이제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 박근혜 정부 때 뭐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게 유일하게 이제 그게 가능한 방법은 자연적으로 경제가 고도로 성장을 해서 뭐 연 4% 5% 이상 고도 성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이 더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치게 되는 게 유일하게 그 인위적인 증세 없이 복지가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뭐 고도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문 대통령이 세운 게 뭐 핀셋 증세라 그래서 일부가 아주 소수의 고소득층이나 초대기업에게만 세금을 더 늘리겠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일종의 이제 보편적인 정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미국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공화당 행정부의 핵심적인 세제 개혁안의 그 요지는 국민들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 돈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만 결국 혜택을 줄이고 없던 세금을 국경조정세처럼 이런 없던 세금을 새로 신설해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뭐 크게 본격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면 그 가장 이제 강조를 했던 게 법인세,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재 뭐 35% 수준인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아마 여야 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가 너무 높은 상황이어서 결국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어떤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는 데는 민주당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이제 15%까지 낮추는 건 너무 낮추는 거다라는 의견이 공화당 내에서 내부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목표로는 한 20% 초반, 다른 지금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20%에서 25% 사이 정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 내지는 20% 초반 정도에서 이 의회에서 타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부분은 갈등이 비교적 적은 것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주요한 이 세제 개혁으로는 지금 현재 7단계로 되어 있는 개인 소득 세율을 3단계로 줄이고 전체적인 세율을 좀 낮추겠다. 개인 소득 세율을 는 건데, 뭐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걸 뭐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결국 개인 소득 세율을 낮출 경우는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뭐 다른 어떤 복지 혜택의 축소나 이런 걸로 상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득 세율을 조정할 때 부자에게 그 부자 감세가 만약에 내용이 포함이 되면 이건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지금 이미 이번 주에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뭐 중산층이나 그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세금 낮추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부자들의 그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거는 조금 이제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주요하게 내셨던 게 이제 표준공제, 그 스탠다드 디덕션을 지금 한 12,000~13,000불 정도 되는데 그걸 2배로 높이는 대신에 항목별 소득공제 항목들을 대부분 다 없애기로 했었습니다. 모기지이자, 그러니까 주택 모기지이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게 공약이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반발이 생겨서 그 모기이자뿐만 아니라 그 기부금 공제,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정치인들이 받는 기부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도 그냥 계속 존속시키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했고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납세자들이 이제 그 뭐 주정부나 또는 로컬 정부에 내는 그 납세액을 항목별 소득 공제에서 항목으로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냐 이건데,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정부세에서 차지하는 이 그 비율도 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득세 환급 받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따라서 굉장히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가장 큰 어떤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제 개혁을 할 경우에 굉장한 세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제가 그 공화당 그 뭐 행정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로 내세웠던 게 거의 4%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전제를 하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 현재로 보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거의 2배라고 해도 2.6%밖에 안 되는데, 올 연간 기준으로 한 3% 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4%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뭐 이런 걸 이제 그 벌충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무거운 관세를 물리는 국경조정세라는 걸 신설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최근에 이제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뭐 수입업자나 그 부품을 제조해야 되는 제조업체들 또는 소비자 단체들 이렇게 워낙 반대가 거셌고 로비를 세게 했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에서도 이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조정세는 결국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남아 있는 몇 가지 뭐 다른 자잘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결국 이 의회에서는 결국 논의될 게 세율을 뭐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낮춰주는 건 좋은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그럼 추가되는 어떤, 지금 안 그래도 미국에 빚이 많은데 이 세금을 추가로 뭐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이게 아마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제개혁 아니고 의회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특히나 이제 뭐 올 10월 11월까지 이제 뭐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데, 당장 10월
되기 전에 국가 부채 그 상한선 증액하는 것도 논의가 돼야 될 거고. 근데 내년 넘어가면 선거도 국면이기 때문에 이 논의가 되기 힘든데 과연 올해 말까지 원래 예정했던 걸 처리할 수 있겠느냐, 세제개혁안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처리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나 소득세의 일부 조정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